이번 영상에서는 BJT 증폭기의 이제 구성 방식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그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커먼 에미터 증폭기, 커먼 베이스 증폭기, 커먼 컬렉터 증폭기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의 특성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BJT 증폭기를 구성하는데 이제 세 가지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있어요.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이런데 여기 먼저 첫 번째 글이 이제 커먼 에미터 타입을 갖다 놨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이 증폭기를 투폰 네트워크라고 생각.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투폰 네트워크가 입력 포트하고 여기 이제 입력 포트하고 이 출력 포트가 있는 거죠. 입력과 출력 포트. 그래서 입력에 전압이 걸리고 출력에 전압이 걸리고 그리고 전류가 들어가고 더 전류가 나오고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의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에미터가 입력과 출력 사이에 공통으로 잡혀 있다. 여기 이제 그라운드로 해서 공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에미터가 공통으로 잡혀 있고 입력은 뭘로 들어가냐면 베이스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콜렉터가 출력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공통으로 에미터가 잡혀 있으니까 코먼 에미터, 공통 에미터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코먼 베이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코먼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VI라고 하는 입력이 에미터 쪽으로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 콜렉터 쪽에서 출력이 나오니까 뭐 나머지 하나 공통으로 잡혀 있는 건 뭐겠어요? 베이스가 이 그라운드로 이렇게 공통으로 잡혀 있어서 커먼 베이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먼 컬렉터 타입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커먼 컬렉터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공통으로 이제 컬렉터가 잡힌 거죠. 그죠?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베이스 쪽에 입력이 들어가고 베이스 쪽에 입력이 들어가고 그 에미터 쪽에서 이제 출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컬렉터가 이제 공통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는 커먼 컬렉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커먼 에미터 타입, 커먼 베이스 타입, 커먼 컬렉터 타입을 소개를 하고 그것들은 증폭기성, BJT 증폭기로서 특성들이 각각 달라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증폭기라고 하는 거는 구하기를 우리는 입력 저항, 그리고 이제 그 전압 이드, 그리고 이제 출력 저항, 전류 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특성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 증폭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파라미터들을 한번 구해보고, 그 파라미터들의 비교를 하면서 특성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에미터 증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에미터 증폭기가 이와 같이 생겼고요. 여기 이제 베이스 쪽에 신호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신호인데, 신호.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호로 전화번이 들어가고 있고, RSIT라고 하는 것은 신호원의 내부 저항.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주 크지 않은 작은 값을 갖고 있죠.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이 콜렉터 쪽에서 뭐가 하면 이제 출력이 그리고 이제 에미터가 공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커먼 에미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해요. 먼저 입력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RI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입력 쪽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가 이제 입력이잖아요. 공통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본 것들을 RI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RIN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기를 우리는 여기에 입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걸 II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커런트니까 IB라고 할 수 있겠죠. I분의 여기 이제 걸려있는 전압,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VI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압 이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압 이득을 우리는 AV라고 보통 쓰고 지금 입력이 얼마 들어가냐면 VI고 출력이 VO로 나오니까 VI분의
VO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VSIG, VI하고 VSIG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게 전체 오버올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해서 GV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VSIG, 시그널 분의 VO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 이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AV라고 이렇게 쓰는데 신호 원까지 생각하면 이제 GV라고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입력 저항, 전압 이득, 그리고 이제 출력 저항. 출력 저항 값을 이제 각각의 그 트랜지스터 증폭기에 대해서 구해볼 텐데 이 R5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값이에요. 이 값은 뭐냐면 I5 여기에 이제 출력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I5하고 V5가 되니까 I5분의 V5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류 이득 값. 전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 입력 전류고 여기 출력 전류니까 II분의 IO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각각의 그 증폭기 형태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구해보면서 이것들이 각각 증폭기의 특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커먼 앰프 증폭기를 가지고 앞에서 생각했던 네 가지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DC 해석하고 AC 해석한다고 앞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DC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뭐가 활성형에서 동작한다고 가정을 이제 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DC는 활성형에 동작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AC 해석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AC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 영상에 생각했듯이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이나 T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러면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그리기를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하고 베이스 사이에 R 파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었고 그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이렇게 생기기를 GMV 파이 이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갖다 그리면 돼요. 요거 베이스 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신호원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R, S, I, G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신호 엘리멘트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V, S, I, G 이렇게 한 다음에 그라운드 에미터 쪽도 이제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예, 그라운드 되어 있고 콜렉터 쪽에 가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RC라고 하는 값이 붙어 있죠. 그죠? RC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그라운드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앞에서 생각했던 네 가지 파라미터를 이제 구하면 돼요. 먼저 입력 저항을 이제 한번 구해보죠. 입력 저항이라고 하는 게 여기 RI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이제 우리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베이스 쪽에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는 RIN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RIN 이렇게 써놓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이제 VI 값이고 우리는 혹은 V파이라고 이렇게 써요. V파이나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 VI라고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가 VI 값. 그래서 V파이하고 VI는 같은 값이니까 RIN이라고 하는 입력 저항 값은 정의되기를 II분의 VI 이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IB분의 V파이 값이 돼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니까 R 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입력 저항 값이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압 이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전압 이득을 AV라고 하는 전압 이득은 어떻게 정의됐으냐면 VI, 여기 이제 VI, 여기가 VI이고 여기에 걸려있는 게 이제 VO라고 하는 값이었죠. 그러니까 VI분의 VO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이걸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 수식을 한번 써보면 VO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씁시다. VO라고 하는 것은 여기 GMV파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방향이 거꾸로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GMV파이 하고 RC라고 하는 이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데 V파이라고 하는 거하고 VI라고 하는 것은 V파이라고 하는 거하고 VI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 VI를 이리 넘겨치면
VI분의 VO 값은 마이너스 GMRC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것이 이제 전압 이득 AV라고 하는 값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GMRC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출력 저항 RO라고 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이 RO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콜렉터 커런트 IC라고 하는 것과 이 VO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RO라고 하는 아웃풋 저항은 IC분의 VO 값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다보 값은 이제 RC라고 하는 값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고 이거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을 전류 나눈 값은 RC라고 하는 값으로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전류이득 값을 한번 생각해봐요. 전류이득. 전류이득은 우리는 A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전류이득 값은 뭐예요? 여기 입력전류가 IB가 입력전류이고 출력전류가 IC 값이니까 IB분의 IC 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활성형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IC라고 하는 값은 베타 IB라고 하는 전류이득 값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IB분의 IC 값은 베타라고 하는 값.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은 보통 얼마 정도 되겠죠? 100, 200 이런 값들을 갖고 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그려가지고요. 전압 이득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압 이득 AV 값을 구했는데 이 AV라고 하는 전압 이득은 VI분의 VO. VI가 어디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알파이라고 하는 저항에 걸려있는 VI 값이고 VO는 이제 출력 전압 값이었죠. 그 값이 마이너스 GMRC 값이 됐어요. 실제로 이 증폭기가 동작을 하는 것은 입력 신호는 뭐냐면 VSIG라고 하는 게 입력 신호이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이제 입력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체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 전압 이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를 우리는 GV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GV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VSIG분의 VO 값이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VSIG분의 VO 값을 구한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AV 값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VI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VSIG가 들어가서 RSIG하고 R파이하고 전압 분배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VSIG가 RSIG 더하기 R파이분의 R파이 값이 되겠다 그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VI 값에다 갖다 집어넣고 우리는 이 모양을 GV 값으로 VSIG분의 VO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R 파이 플러스 RSI G분의 R 파이 하고 이제 GM RC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커먼 베이스 증폭기, 커먼 컬렉터 증폭기를 할 때도 이와 같이 이제 1, 2, 3, 4 입력 저항, 전압 이득, 그리고 출력 저항, 전류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에미터 증폭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전개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 특성을 유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 에미터 증폭기인데 R2, 에미터 쪽에 이제 저항값을 갖는 이 에미터 쪽에 저항값을 가지면 아까 공통 에미터는 여기 이제 바로 그 그라운드도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R2 값을 가지게 되면 뭐 안정화시킨다든가 이런 때 쓰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이 돼요. 그럼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입력 저항이 증가하고 전압 이득은 감소하고 베타 값이 이제 그 전류 이득 값이잖아요. 얘가 이제 변동이 심하죠. 100에서 200 뭐 이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둔감하게 되고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이 개선된다. 뭐 여기 이제 우리는 아직 공부를 안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R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기다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커먼 에미터 위드 R이라고 하는 회로를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가지고
파라미터들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의 소신호 등가 모델을 갖다가 T 등가회로를 갖다 썼어요.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빨간 부분이 이제 T 등가회로가 되는 거죠.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에서 T 등가회로를 갖다 놓고 베이스 쪽에 이와 같이 신호를 걸고 에미터 쪽에 RE라고 하는 저항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콜렉터 쪽에 RC라고 하는 저항이 걸려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인풋 레지스턴스 입력 저항 값을 구하면 IB분의 VI 값. 여기 이제 베이스 전류 값이 되고 VI라고 하는 것이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여기 V 플러스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걸려 있는 건데 거기에 저항 값이 RE, 스몰 RE하고 라지 RE 값이 있기 때문에 IE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게 이제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I라고 하는 값은 RE 플러스 RE에다 IE 값을 하게 되면 IE라고 하는 값하고 IB라고 하는 값은 베타 플러스 1배 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입력 저항값이 베타 플러스 RE의 RE. 이게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베타 값이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공통 에미터 증폭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입력 저항값이 굉장히 큰 값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AV가 전압 리드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VO라고 하는 값이 여기 전류가 이렇게 알파 I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까 VO는 마이너스 알파 I RC라고 쓸 수 있고 거기 IE가 여기 입력 쪽이 IE잖아요. I2라고 하는 값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VI 값을 RE 더하기 이제 여기부터 라지 RE 값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죠. 그것을 대입을 하면 AVO 값이 이만큼 된다.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빨리 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T 등가율을 그린 다음에 원하는 것들 정의된 RIL 값, AV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RO 값은 여기 들여다본 이런 값인데 거기에 IC분의 IVO 값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RC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류 이득 값은 입력에 이제 들어가는 게 베이스 전류 IB라고 하는 값이고 출력은 IC라고 하는 값인데 우리는 우리 그 트랜지스터가 활성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IC 값은 베타 IB이기 때문에 베타만큼 되는 전류 이득 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전체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그 공통 에미터 증폭기를 했을 때처럼 AV 값을 얻은 거에다가 RIN, VSIG, 요 신호 전압이 나누기를 전압 분배하기를 RSIG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RI라고 하는 여기 이제 입력 저항하고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얘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공통 에미터 증폭기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통 베이스 증폭기를 해보겠어요. 공통 베이스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와 같이 에미터 쪽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신호원이 있고 여기에 내부 신호원의 내부 저항이 있고 베이스가 이제 그라운드가 돼 있어서 공통으로 돼 있고 콜렉터 쪽에 있으면 아웃풋. 그래서 입력이 에미터 쪽에 들어가고 콜렉터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소신호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네 가지 파라미터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등가율을 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 등가율을 갖다가 써놓고 나머지 것들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에 나머지 회로들을 갖다 그려놨죠. 그리고 나서 입력 저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력이 어디에? 여기죠. 그죠? 입력이 여기 에미터 이쪽에 있는데 여기 RIN 값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 RE라고 하는 저항값이 좀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RE라고 하는 저항값이 이렇게 가서 베이스 쪽에 이렇게 그라운드가 있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RE라고 하는 저항밖에 없어서 입력 저항값은 RE 값이다. 그 RE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우리 그 소신호 등가 모델을 하면서 파라미터들을 변환을 하면 GM분의 알파이고 알파 값이 거의 1이기 때문에 GM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V라고 하는 값은 VI분의 VO 값인데, VI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들여다봐서 여기 있는데, 여기 전압이, 여기 그라운드, 베이스 쪽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IERE 값. 그래서 마이너스 IERE 값이 되고, VO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인데, 알파 I가 반대 방향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I에서 마이너스 알파 I RC 하면 VI를 대입하고, VO를 대입하면 이와 같은 값. 그래서 얘가 GMRC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고, RO라고 하는 그 출력 저항 값은 I10분의 VO니까 우리는 뭐 이거는 바로 보이죠? RC 값으로 되고, AI라고 하는 전류 이득 값은 I2분의 IC 값. 입력이 I2 에미터니까 I2분의 IC 값 하면 IC가 알파 I2 값이니까 I2분의 IC 알파이니까 알파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류 이득은 거의 1인 값을 갖고 있고 전압 이득은 이만큼 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통 콜렉터 증폭기를 살펴보겠어요. 공통 콜렉터 증폭기라고 한다면 이제 콜렉터가 그라운드가 돼 있어서 공통으로 돼 있고 입력이 베이스 쪽에 입력이 들어가 있고 그 출력이 이제 에미터 쪽에서 출력이 나와요. 이걸 이제 T 등가에다 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그 트랜지스터를 T 등가로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입력 저항은 IB분의 VI인데, 뭐, 베이스 쪽에 전류 값이고, VI 값은 이제 베이스와 여기 그라운드 사이에 걸려있는 이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R2하고 이 RL 값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리면서 그 I, R, RL 이렇게 하게 되면 I2라고 하는 값은 베타 플러스 IB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면 이만큼. 그래서 이거의 공통 콜렉터 증폭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베타 플러스 1 값이 큰 값이죠. 그렇게 하면 큰 입력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게 공통 콜렉터 증폭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AV라고 하는 값을 보면 AV라고 하는 VI분의 VO인데 VI가 이만큼 1이 들여다본 값이 VI고 여기 RL에 걸려있는 전압이 VO예요. 그러면 우리는 VI가 R2하고 RL의 이제 전압 분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RL 플러스 R2분의 RL. 근데 R2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대부분 적어요. 작은 값이기 때문에 RL분의 RL에서 약 1이라고 하는, 전압 이득이 1이라고 하는 값은 뭐 입력하고 전압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리미터 폴로우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뭐 증폭기로서 전압 이득이 1보다 조금 작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생각할 출력 저항 값이 RO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여다본 값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본 값인데 이거 이제 계산을 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뭐 여기 그 앞에 있는 전화번들을 이제 그라운드 시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 1호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R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R2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래서 작은 출력 저항.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 콜렉터 증폭기의 특징은 큰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고 작은 출력 저항을 가진다 하는 게 특징이 돼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발에다가 여러 단의 증폭기가 있을 때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증폭기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류 이득 AI라고 하는 값을 내두면 IB분의 입력이 IB 그 베이스니까 입력 IB이고 출력이 이제 에미터 쪽이었죠. 그러니까 IE 값이니까 뭐 우리 알 수 있는 게 IE라고 하는 게 베타 플러스 1의 IB 값이니까 베타 플러스 1배만큼 된다. 뭐 전압 이득은 굉장히 작지만 뭐 전류 이득은 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커먼 에미터, 커먼 컬렉터, 커먼 베이스 증폭기들을 이렇게 그 소신호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구하기를 전압 이득, 전류 이득,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구해서 봤는데 그것들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먼 에미터 타입 같은 경우는 전압 이득도 1보다 크고 전류 이득도 1보다 크고 입력 저항 중간쯤 되고 출력 저항도 꽤 큰 값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증폭기 형태는 커먼 에미터 타입, 그 공통 에미터 타입의 증폭기를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공통 컬렉터 증폭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압 이득이 일보다 조금 작고 전류 이득은 일보다 큰데 입력 저항은 크고 출력 저항이 작은. 그래서 이 전압 이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일반적인 데 안 쓰고 어디 저 입력 저항이 크고 출력 저항이 작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신호원에서 많은 전압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한다면 입력 저항이 커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많은 것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단에다가 연결할 때는 출력 저항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버퍼 역할을 하는 곳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고요. 커먼 베이스 형태는 이제 반대로 여기 그 전압 이득은 커먼 컬렉터하고 반대죠. 그죠? 전압 이득은 1보다 크고 전류 이득은 이제 1 정도 되고 아까 알파 정도 됐어요. 그리고 입력 저항은 작고 출력 저항은 큰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BJT 증폭기를 가지고 이제 그 구성 형태를 공통 에미터, 공통 컬렉터, 공통 베이스 증폭기 형태를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 단, 증폭기는 여러 단을 갖고 이제 멀티 스테이지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때에 거기에 적당한 특성을 가진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한 것을 정리를 하면요. BJT 증폭기의 구성 형태, 그래서 공통 에미터, 공통 베이스, 공통 콜렉터를 공부를 했고요. BJT 증폭기의 파라미터를 구해서 각각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입력 저항, 전압 이득, 출력 저항, 전류 이득을 구해서 그 BJT 증폭기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신청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